찰스 왕세자가 궁궐 안에서 카밀라 왕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결국 이를 막은 사람은 심리치료사도 고위 고문도 심지어 찰스 왕세자 본인도 아닌 윌리엄 왕자였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비밀리에 증거가 담긴 파일을 윌리엄 왕자에게 보낸 후 그는 카밀라 왕비의 모든 왕실 영향력을 박탈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현재 떠돌고 있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소문의 시간 순서와 궁궐의 평소 운영 방식을 비교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거나 헤드라인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크라운워치를 구독하셔서 이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3일 아침,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찰스 왕세자, 카밀라 왕비, 그리고 몇몇 고위 고문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세오류가 공개되고 정중한 대화가 오가는 여느 왕실 업무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 10시 30분경 카밀라 왕비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찰스 왕세자를 맹렬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찰스 왕세자를 나약하고 소신없고 한심하다고 부르며 항상 윌리엄 왕자 편만 든다고 비난하고 배짱이 없다고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직원들과 고문들이 가득한 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왕실을 섬기는 것이 본분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군주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행위입니다. 한 직원은 그녀의 말이 마치 불처럼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마치 그 순간을 몇 년 동안 기다려온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이 흥미로운 이유는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이 폭발한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밀히 무슨 일이 벌어졌지만 보도되지 않았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한창 말을 하던 고위 일정 담당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시선을 돌리거나 무언가를 적는 척했는데, 솔직히 이 이야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상사가 심하게 질책받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트에 얼굴을 파묻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눈은 축 처지고 어깨는 축 늘어졌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카밀라는 먼저 나갔고 찰스는 마치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짐을 챙기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에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목격자들에게 실제로 상처를 남길 만한 사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절차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나마세오 상황을 지켜보던 참모 중 한 명은 방금 목격한 일이 일반적인 궁궐 절차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대신 켄싱턴 궁에 있는 윌리엄 왕자의 개인 집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단순한 요약본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파일에는 시간 기록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 7명의 목격자 명단, 그리고 사건의 모든 시간 순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직원의 우려 섞인 메모가 아니라 증거 자료가 담긴 패키지였습니다. 그 방에 있던 누군가는 이 사건이 너무 심각해서 모든 상급 절차를 건너뛰고 왕위 계승자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목격한 일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궁궐 내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그날 밤 그 파일을 받았을 때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었고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분노가 커져갔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카밀라에게 항상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진심 어린 애정에서가 아니라 의무감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마음에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가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관계자는 그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을 본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곁에 있어야 할 사람에게 무너진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윌리엄은 이미 전화를 걸고 참모들을 불러 모아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 준비를 위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즉시 작전 모드로 전환한 그의 모습이며 이는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묘사하는 윌리엄의 성격과 일치합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신중하며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카밀라는 새어서히 측근에서 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보좌관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은 회의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회의와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궁궐과 같은 환경에서 권력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묘사한 것이다. 권력 이동은 극적인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해가에는 조용히 접근이 차단되고 대화에서 점차 배제되며 영향력이 서서히 약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당사자는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야 비로소 상황을 깨닫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윌리엄은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왕실 그리고 군주제의 미래를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믿든 안 믿든 이러한 관점은 윌리엄이 지난 몇 년간 왕실의 장기적인 안정에 집중하는 인물로 자신을 공적으로 내세워 온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 최초 보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이후 48시간 동안 세인트 클라렌스 하우스 직원들로부터 6건의 추가 증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임스 왕궁과 하이그로브, 10년 넘게 침묵을 지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카밀라의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증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전직 행사 기획자는 카밀라가 계획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신경질을 부리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만약 어떤 행사가 윌리엄이나 캐서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면 카밀라는 어떻게든 그 행사를 망치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2024년 물류 브리핑에서 카밀라가 책상에 메모를 내던지며 너희들은 누가 진짜 여왕인지 잊었구나 라고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2023년 대관식 준비 당시에는 장식 담당자에게 자신이 없으면 찰스는 그저 명목상의 왕일 뿐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절반만이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까다로운 성격의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부서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해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지속적인 행동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전직 홍보 담당자는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 와서야 명확한 패턴으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포로 통치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헌법상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제도권에서 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식적인 권위와 실제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인맥 접근성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통해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소식통들이 묘사하는 변화 또한 흥미롭습니다. 한때 카밀라를 직접 보좌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발짝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오랜 언론 보좌관은 윌리엄이 첫 번째 보고서를 읽었을 때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윌리엄 왕자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랫동안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5월 6일 찰스 왕세자는 하이그로브 하우스에서 윌리엄 왕자와 개인적인 아침 식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공식 일정에도 없었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피 사 케티 아이 와 사티 케티죠 박도 도저 찰스 왕세자가 어린 윌리엄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곤 했던 손룸에서 부자가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억을 되새기는 가족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찰스 왕세자는 마침내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일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윌리엄에게 카밀라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친절하지 않았다고 조지나 캐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신에게 화를 내고 공격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일이 윌리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났으며 심지어 직원들 앞에서도 자신을 깔보는 말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가슴 아픈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복도를 지나가다 온 집사는 윌리엄이 몇 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단호한 어조로 더 이상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직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찰스에게서 이상한 징후들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공식 석상에 불참하거나 공식 행사를 일찍 떠나고 멍하고 냉담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한 보좌관은 3월 어느 날 찰스가 20분도 채 안 되어 회의장을 나갔고 나중에 서재에서 마치 울었던 것처럼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 탓으로 돌렸지만 이러한 의혹들을 통해 되돌아보면 그 사건들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찰스는 윌리엄에게 카밀라가 항상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카밀라를 위해 끊임없이 변해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흔한 역학관계이며 영국 국왕이라는 실제 인물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듣는 것은 찰스를 개인적으로나 군주로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충격적입니다. 윌리엄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찰스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아들아 라는 네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 순간은 윌리엄에게 어떤 기자나 녹음 기록도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기주연 시간이 나의 윌리엄은 왕실위원회의 긴급회의, 그는 증인과 녹음 자료를 통해 카밀라가 한 모든 말이 검증된 완벽한 보고서를 가지고 도착했고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점점 커지는 위험으로부터 왕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고위 보좌관은 윌리엄이 그렇게 완전히 집중하고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윌리엄이 우리는 왕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왕관을 쓴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투표는 만장일치였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영견방 사무국 대표를 포함한 12명의 왕실위원회 위원들은 카밀라의 의례적 권한을 즉시 박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왕비 자리를 유지하겠지만 더 이상 활동적인 왕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공식 석상이나 왕실 행사에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이 회가의 회식에서
찰스 옆자리는 앤 공주에게 돌아가게 되며 그녀가 맡았던 심해주께 후원 직책에 대한 공식적인 이관 서류가 작성되었습니다. 한 위원은 역사가 이날을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완전히 새로운 판도를 만든 것으로 스캔들이나 이혼 언론 유출이 아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왕실 배우자의 영향력을 박탈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영국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날 저녁 윌리엄의 개인 비서가 공식 칙령을 가지고 클래런스 하우스에 나타났다고 한다. 카밀라는 봉투를 열어보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시녀에게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순 없어 라고 말했다. 그날 밤 궁궐 관계자들은 분위기가 역사적이지만 묘하게 평화로웠다고 묘사했다. 세 명의 다른 군주를 모셨던 한 신하는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왕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미 모든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상황은 대중에게 더욱 분명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알아차리지 못할 방식이었습니다. 5월 10일경 예리한 왕실 관찰자들은 왕실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밀라의 이름, 직함 사진이 옮겨지거나 수정되거나 아예 삭제된 것입니다. 한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는 이를 마치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공식적인 역할은 재정립되었고 그녀의 양력 페이지는 밤사이에 수정되었다. 이전에는 왕비 왕실 공적 대표라고 적혀있던 그녀의 칭호는 이제 단순히 찰스 3세의 아내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는 오로지 웹사이트의 내용만으로 전달된 엄청난 지위 격하였다. 한 헌법 전문가는 왕실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수정은 궁궐이 관리하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9시 11분경 최종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밀라는 클래런스 하우스에 있는 본거지에서 윌트셔에 있는 호손 로지라는 곳으로 옮겨졌는데 이곳은 이전에 은퇴한 왕실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원 수는 19명에서 단 4명으로 줄었다. 사설 경호팀은 재배치되었고 남은 것은 순환 근무하는 지역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감시 업무뿐이었다. 예정되어 있던 모든 공식 석상이 취소되었다. 10월 문해력 갈라 행사 왕립 미술 신탁 만찬 뉴질랜드 국빈 방문 계획 등 모든 일정이 재조정 없이 사라졌다. 공식적인 설명은 휴식과 개인적인 건강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지만 궁궐 내부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한 보좌관은 그녀는 휴식을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직위에서 해임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카밀라는 궁궐 행정부에 4번이나 절박하게 전화를 걸어 직무 복귀를 요청했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자격으로만 일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요청은 거절당했다. 그녀의 이메일은 찰스 왕세자의 언론 담당 부서를 거치도록 관리되어 독립적인 소통 권한이 완전히 박탈되었다. 한 직원은 이번 결정이 최종적이며 되돌릴 수 없고 이전 직함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복귀의 기회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내부 추방이었다. 칼스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침묵을 지켰지만 사적으로는 체념한 듯 보였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긴장된 전화통화에서 카밀라는 그에게 제발 저를 지우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찰스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망쳐놓은 것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카밀라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동안 윌리엄과 캐서린의 대중적 인기는 급상승했다고 한다.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윌리엄 왕자의 지지율은
88%, 캐서린 왕세자비의 지지율은 84%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사회 인사들이 카밀라를 완전히 건너뛰고 웨일스 왕자와 왕세자비에게만 초청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 하트 총리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 기간 중 윌리엄 왕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내부 관계자들은 이제 특정 외교 상황에서 윌리엄 왕자가 찰스 왕세자의 참모진보다 우선시되는 의전이 시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래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찰스 왕세자는 수십 년 동안 사랑의 온아내와 왕실을 지키려 했던 아들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윌리엄이 왕실 평의회에서 했던 연설문을 몇 시간이고 읽고 또 읽었다. 그는 카밀라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떤 행동을 하든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윌리엄은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동했다. 이를 되돌리려 한다면 기관 전체에 심각한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칼슨은 회의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야위어 보였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으며 걸음걸이도 느려 보였다. 궁궐 의사들은 휴식을 권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그는 만약 물러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찰스는 재위 기간 중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최측근 참모들을 불러 모아 손으로 쓴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쓴 것 중 가장 어려운 글이다 라고 그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즉시 왕실 업무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국왕이라는 칭호는 유지하겠지만 윌리엄 왕자가 왕실의 모든 일상적인 운영을 맡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권한 이양은 몇 주간의 비공개 논의를 거쳐 계획되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카밀라 사태로 인해 자신의 통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 싸우다 왕실이라는 제도를 파괴할 위험을 감수하거나 국민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한 왕실 역사가는 때로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언제 물러나야 할지 아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공식 발표는 영국 전역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했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하트 총리는 몇 시간 만에 송명을 발표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자신의 결정이 공개되기 전에 카밀라에게 직접 전화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자는 그들은 그 일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며칠 만에 윌리엄은 세인트 제임스 궁에 새로운 업무 센터를 마련했고 캐서린은 공석이었던 주요 후원직을 맡기 시작했다. 왕실 웹사이트는 윌리엄과 캐서린의 사진이 홈페이지를 줄을 이루도록 개편되었고 찰스는 명예직 인사들을 소개하는 작은 섹션에 등장했다. 변화는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붕괴 직전이었던 왕실은 이제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인기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변화는 혁명이나 스캔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중한 의사 결정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단순히 왕실의 미래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그 자격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이목을 다시 집중시킨 인터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위 계승 후 몇 주가 지나 윌리엄은 실질적인 왕실 지도자로서 첫 번째 주요 TV 출연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며 찰스가 최근 혼자 사는 것에 훨씬 더 만족해하는 것 같다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바디랭귀지 전문가는 그의 말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도 주목했습니다. 절제도이면서도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그 타이밍은 놀랍도록 의도적이었습니다. 찰스와 카밀라에 대한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고 윌리엄이 아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말을 무심코 던지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순진한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에게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즉시 찰스와 카밀라가 더 이상 같은 집에 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찰스가 건강 문제로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고 윌리엄은 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 더 나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윌리엄이 소문을 잠재우고 싶었다면 카밀라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굳건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기자들은 모든 왕실 저택 근처에 진을 치고 촬영팀은 차량을 추적하고 출입문을 감시했습니다. 모든 공식 석상 등장은 마치 법정 증거처럼 분석되었습니다. 애언론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아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이애나 시절과의 유사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다이애나는 찰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동안 감정적으로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찰스가 놀랍도록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이애나 재임 시절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던 카밀라가 이제는 공개 석상에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목격되는 반면 찰스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대부분 집 안에만 머물렀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언론은 더욱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쏟아냈고 여론은 날로 더욱 비판적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이를 인과응보라고 여겼다. 칼루스가 과거 다이아에나에게 가하했던 일을 이제 그 자신이 겪고 있었다. 그 아이디어는 단순한 왕실 가십을 훨씬 뛰어넘는 감정적 무게를 이야기에 실어주었다. 그것은 정의와 인과응보 역사의 순환 한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당하는 이야기로 발전했다. 소문과 온라인 루메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주요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솔직히 말해서 이 보도들의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이야기가 이토록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 가족과 이 기관에 대해 무엇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